안녕하세요. 한민혜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지난 9월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주관한 파이어사이드 챗 위드 오픈AI 행사였는데요. 샘 알트만 외에도 그렉 브록만, 오픈AI 공동 창업자도 동석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된 짧은 행사였는데요. 사전에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된 질문을 그 즉석에서 오픈AI 측에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샘 알트만은 30대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포커페이스예요. 감정이 거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 표정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생성형 AI는 워낙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PT-3, 이 단일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전력이 미국의 120개 가정이 10년 동안 쓰는 이 전력과 맞먹는다고 하죠. 하루 운영비만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했는데 전력 소모가 크면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세계적인 움직임에 반하는 그런 기술인 셈입니다.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냐? 에너지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른 방식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핵융합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픈AI에서 핵융합 기술을 하는 그 스타트업에다가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두 번째로 진지하게 대답한 분야는 이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샘 알트만은 지금 당장은 AI가 등장하면서 일자리의 숫자나 기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히 뜻밖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공대 출신의 AI 연구자들 상당히 많이 늘고 있지 않냐. 오히려 자신이 걱정하는 거는 속도다.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급발전하는 것을 사람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사회가 혼란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일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오픈AI 행사를 다녀온 후기입니다. AI라는 기술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가속도가 점점 붙는 모양새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국적,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라는 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될까? 최소한 우리가 갖춰야 될 습관 3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기술은 일단 경험하고 본다. 새로운 기술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쫓아다니셔도 됩니다. 하나를 좀 잘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연결된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다른 프로그램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챗 GPT의 이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지시어, 명령어를 잘 다뤄서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면 같은 오픈AI에서 달리라는 그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아이 역시 잘 다루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같은 데서 생성형 AI 기술을 정말 많이 갖다 붙일 겁니다. 어쨌든지 챗GPT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 달리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에 쉽게 적응을 하겠죠. 생성형 AI랑 관련된 이 실무적인 경험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AI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의 개념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이 써보면 알잖아요.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익히냐?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이 주말에 반나절 다른 일정을 잡지 마세요.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챗GPT랑 한 서너 시간 계속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장난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업무랑 관련돼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죠. 상품 설명을 한번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SNS에 이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서너 시간 해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또박또박 알려주는 영상들도 상당히 많아요. 참고하셔서 한번 중요한 건 앉아서 반나절 내가 꾸준히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직접 해본다. 굉장히 무서운 힘입니다. 둘째, 산다는 거는 평생 배워가면서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9개월 배워가지고 3년 버틴다. 또 배워? 가 아니라 일단 배워. 아무리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도 다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범주에서 만들어지고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지간한 기술들, 기술 자체가 나를 해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겁먹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무슨 학위를 따야 된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게 좀 무겁게 접근하는 걸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강좌, 원데이 클래스, 공개 강좌, 유튜브 너무 많잖아요. 어쨌거나 가볍게 시작해야 된다. 큰 부담 갖지 말고 듣다 보니 관심이 생기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따라해보고 꾸준히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셋째, AI 기술 트렌드는 이제 교양입니다. AI 기술은 이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깜빡하다 보면 벌써 다 지나간 과거 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아는 거, 기사를 읽어보는 거, 관심 가져보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나는 이 최신 트렌드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다. 관련 매체를 찾아보시면 돼요. 잡지, 유튜브 굉장히 많습니다. AI 혹은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검색어로 해서 쭉 나오면 직접 구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일단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된다. 교양 쌓듯이 IT 기술 트렌드를 익혀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인간 중심의 AI라는 주제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중년 되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새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새로 연구를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왜 해야 되지? 우리가 SNS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뭘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잖아요. 내 소식 올리니까 남들 쓰는 거 보고 따라 해가면서 이거 뭐에다 써 했는데요. 요즘 한번 살펴보세요. 페이스북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 내 직장이다, 내 가게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입 올리고 새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할 이 파트너를 얻기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와 함께 옵니다. 사실 저는 인공지능 무서워서 했거든요. 뭘 모르니까 내 머릿속에서 또 영화 본 대로 계속 상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쫓아가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거죠. 공부해봤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만 잘하면 돼요. 통제를 잘하려면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도 사실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다. 목적지에 잘 가려면 자전거 타는 법부터 익혀서 잘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셨어요? 저와 함께 인간 중심의 AI 이야기 계속해 보시죠. 저는 곧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